여러분들 시장이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립니다. 특히 알트코인 쪽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준비한 주제는요. 암호화폐 7년 만에 보통 10월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좋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7년 만에 10월 달에 안 좋았어요. 소멸이 된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옥토버 하지 않습니까? 옥토버. 이걸 이제 항상 암호화폐는 좋다 그래서 업토버, 업 올라간다고 해서 업토버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는데 7년 만에 옥토버가 소멸됐어요. 그냥 없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한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암호화폐 불장의 어떤 패턴이 지속될 거냐 아니면 탈 패턴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이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번에 10월은 되게 중요한 10월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렇다면 이게 패턴이 깨진 거냐, 탈 패턴 한 거냐, 아니면 패턴이 그대로 갈 거냐,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의 폭락도 시장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는 제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한테, 또 사회에서 새롭게 만나서 친해지는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 코인을 선물로 드려왔습니다. 오래되었죠. 따로 안내해 드리겠지만 우리 영상 보신 분들 코인 선물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코인 순서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이게 사실 중요해요. 이거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공부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주식의 시대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시대예요. 그래서 신흥부자는 이제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 부분 같이 공유하시면서 코인 무료 증정, 98% 승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암호화폐 투자 전략 전자책 무료 증정 혜택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패턴이 살아있다면, 자, 이번에 10월 달에 패턴이 깨졌는데 이게 깨졌을 뿐이고 딜레이 돼서 패턴이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요? 뻔합니다, 여러분. 이거 뻔해요. 이거를 예상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좀 무서운데 오히려 이렇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패턴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11월, 12월. 지금 11월이죠. 11월, 12월에 비트코인 폭등할 거예요. 살아있다면 2억 우습습니다. 당연히 가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11월, 12월 단기간 내에 2억 5천 3억 갈 거예요. 패턴이 살아있다면 이거 갑니다. 이거를 전망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두들 쫄아갖고 전망을 안 하는데 패턴이, 제가 그랬잖아요. 전제 if 여전히 패턴이 살아있다면 2억에서 3억 간다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어서 알트코인, 라지캡은 뭐예요? 상위 한 5위, 10위 안에 드는 거, 큰 것들, 뭐 예를 들면 XRP, BNB, 뭐 솔라나 이런 것들, 라지캡은 어때요? 최소 50에서 100% 갈 거라고요. 그죠? 당연해요. 아니, 비트코인이 2억 5천에서 3억 가는데 XRP니 뭐 어쨌든 XRP니 솔라나니 BNB니 등등등 라지캡이 50%나 최소, 혹은 일부 100% 안 갈 것 같습니까? 가요. 갑니다. 그리고 일부 가벼운 코인, 민코인들, 우리 가벼운 코인들은 일부는 100배에서 500배도 갈 거예요. 패턴이 살아있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된다 해도 이러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예전만큼 불장이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 불장이나 알트 불장이 아마 한 달도 안 될 거예요. 특히 알트 불장은. 왜냐면 비트 간 다음에 이제 알트가 뚫고 갈 거란 말이에요. 돈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한 달도 안 되고 오히려 1주나 될까 2주나 될까 이래요. 알트 불이.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거죠.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냥 구경만 하다가 매도도 못해요. 매도할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근데 이건 뭐다? 여전히 패턴이 살아있다면 11월, 12월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예 제로라고 생각진 않아요. 패턴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면 이렇게 간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무서워요, 개인적으로. 왜? 매도할 타이밍을 못 잡을까 봐. 열심히 몇 년 동안 모아놨는데 저는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스타일입니다. 이거 너무 짧아요. 온다 해도, 특히 알트코인 불장은. 왜냐하면 이 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도 안 던진다고요. 오래 갖고 계시면 안 던져요. 던지면 이제 던져서 이익 실현하시는 게 이제 주로 알트코인에서 하실 텐데, 그럴 때 이게 너무 짧아서 조금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이 깨졌다. 탈 패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의 통화량, 금리 정책, QT, 양적 완화, 어떤 그 연준의
재무제표, 운용,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렇게 보면서 해야 돼요. 자, 만약에 패턴이 깨졌다라고 한다면 11월, 12월에 불장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예요. 지리한 조정장이 오거나 지금처럼 떨어졌다, 조금 올라갔다, 또 푹 떨어졌다. 막 이렇게 지리한 조정장이 될 거고, 아니면 혹시나 상승 경향의 조정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유동성의 문제, 유동성에 따라서 지금 이제 유동성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풀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상승 경향을 갖는 조정장이거나 혹은 지리한 조정장, 이 둘 중에 하나다. 12월, 12월에는 불장 안 온다. 그러면 이제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막 화가 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더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정장이 길고 지리할수록 불장이 길고 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파월이 말했어요. 10월 15일 날 트럼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인터뷰 잡아갖고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말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진행해온 연준의 양적 긴축, 즉 허리띠 졸라매는 거 QT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남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발표한 다음에 인터뷰할 때는 개별 질문 받을 때는 이번 10월 달에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올해 안에는 할 거다 그랬어요. 올해 안에 뭐를 한다? QT, 양적 긴축을 준당하는 거, 돈을 푸는 거. 여러분들, 양적 긴축이 더 직접적인가요? 금리 인하가 더 직접적인가요? QT 중단하는 게 더 직접적입니다. 금리 인하는 유동성의 가능성이에요.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의 의미인 거고요.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는 거는 연준이 재무제표 계획을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돈을 은행을 통해서 푼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재무부에 GTA가 있죠. 일반 지갑. 여기서 돈을 푼다는 거예요. 시중에. 어디를 통해서? 주로는 은행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각 내려가겠죠. 아래로. 그러면서 막 사모펀드 쪽으로 가고 자산운용사 막 퍼지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파월이 언제? 10월 15일 날. 자, 이렇게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들 속아요. 그러니까 제가 심하게 하면 파월은 사기꾼입니다. 얘 원래 그런 성향이 있는데. 자, 보세요. 10월 30일 날 FOMC에서 금리 인하 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보장된 건 아니다 그래갖고 박살이 났었죠. 주식시장도 그때 잠깐 죽었고. 근데 그러면서 조용히 이틀인가 있다가 어땠는지 알아요? 290억이 아니고 290억 달러를 은행에 살포했어요. 누가? 연준이. 여러분들 29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죠? 이거를 은행에 살포했어요. 은행들에게. 연준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유동성을 푸는 방법이에요. 레포 시장을 통해서 은행에 돈을 푸는 거. 근데 조용히 이렇게 했어요. 290억 달러. 그런데 들켰죠. 몇몇 기자들한테 들켜서 그 뭐 이메일로 질이 들어가고 연준에 들어가니까 연준의 파월은 아무 말 안 하고 거기 뭐 대변인격의 그런 부서에서 레포 시장을 위해서 단기간에 그렇게 했다. 그런 것이다. 별 의미는 없다.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리 인하는 해놓고 별일 아니다. 그리고 229억 달러도 아니고 290억 달러를 풀어놓고도 별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파월은 항상 그랬는데 뭐냐면은 저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파월은 말은 매파로예요. 말은 매파로하고 행동은 비둘기파로 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이중적이죠. 그래서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불장이 안 오더라도 이렇게 유동성의 문제, M2 통화량의 문제 이 차원에서 지금도 풀고 있고 이 속도가 점점 풀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움직임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 2026년은 11월 12월에 불장이 안 오는 대신 매우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참으면. 뭐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는 파월 얘기 듣지 마세요. 월가에 있는 트레이더 95%가 내년 상반기에 3번 다 금리 인하하는 걸로 봐요. 95%가. 자, 12월도 97%가 금리 인하하는 걸로 봐요. 여러분들 1월, 3월, 5월 연속 금리 인하를 한다고요. 설사 0.25씩 한다 해도 베이비 컷 짧게 0.25%씩 내려간다 해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자체로 은행이나 이런 데도 유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중요한 게 미국 역사와 통계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유동성 자금이 지금 잠겨 있어요. 얼마? 7조 달러. 무려 7조 달러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MMF 지금 뭐 4%, 4.2% 먹으려고 여기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번에 벌써 금리 인하 2번 했죠?
0.5%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12월에 0.25 떨어진다 쳐봐요. 0.75. 요 세 번 하면 1.5%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MMF는요, 한 0.75에서 1%만 떨어져도 다 탈출해요. 그래서, 자, 금리 인하가 사회에,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유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 각 분야에 피가 돌게 만들어준다라는 것도 있지만, 추상적인 차원에서.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는 지금 미국 역사, 통계 역사가 생긴 이후로 가장 MMF에 가장 많은 돈이 대기하고 있어요. 7조 달러,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7.2조 달러가 있는데 이게 금리 인하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냥 금리 인하 한 0.5에서 1% 정도 떨어지면 다 나와요. 그럼 이 돈이 어디 갑니까? 이제 유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유동성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아주 특수한 2025년, 2026년에 아주 특수한 그 테마는 MMF 돈이 풀린다는 거예요. 무려 7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일부러 짠 것처럼 BBB법이 있었죠. 7월에. 요게 뭐예요? The Big Beautiful Bill Act.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었는데 감세 법안이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 상반기에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채권을 발행 못했어요. 6개월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채권 발행을 못했다고요. 왜? 부채 한도가 꽉 찼었어요. 38조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재무부 TGA 일반 지갑이랑 공무원 연기금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걸로 정부 예산을 썼다고요. 채권 발행을 못하고. 왜? 채권 한도가 묶여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BBB법 7월 달에 하면서 이 한도가 생겨서 약 5조에서 6조 달러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즉 뭐냐면 하반기에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단기 채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총 5조에서 6조 달러의 채권을 털어내야 돼요. 이거는 의무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상반기에 꾼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채권 발행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만기가.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은 9조 달러인데 그 절반, 4조 달러, 3조 달러, 3.5조 달러를 그거를 단기 채권으로 다시 카드 깡하듯이 돌려야 된다고요. 지금 이제 바이든 때부터 계속 카드 깡하고 있는데 단기 채권, 그러니까 장기 채권 만기를 단기 채권으로 돌리는 거죠. 카드 깡하듯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 규모를 딱 할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럼 뭐냐면 이건 채권 발행하면서 시중에 이 정도의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 다른 데는 안 볼게요. 더 많아요. 저기 사모펀드 쪽 자산운용사에 빚을 내고 그걸 또 빚을 내고 그거는 말두제가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눈에 크게 보이는 거. 자, 보세요. 7조 달러에다가 여기다 5에서 6조 달러 해봐요. 그럼 얼마입니까? 12조에서 13조 달러가 풀려요. 앞으로 한 6개월 이내 다 풀려요. 시중에.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오늘은 이 시간이라 그 통계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푼 글로벌 M2 통화량이 대략 42조예요. 미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바람에 상반기에 채권 발행 못하니까 허리띠 졸라매서 대략 22조 글로벌 M2가 풀렸는데 여기에 12조, 13조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폭발을 하죠. 폭발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중국의 글로벌 M2가 지금까지 자산시장을 받쳐오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미국조차도 허리띠를 풀기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파월 말대로 QT가 즉 양적 긴축이 중단되면서 은행들이 이제 유동성을 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되는 게 이거는 얼마가 될지가 모르죠. 근데 몇 조 달러 규모가 최소한 될 거예요. 그죠? 그동안 3년 동안 연준이 돈을 풀질 않았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는 올해 안에 푼다고 했어요. 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를 봐도 보통 몇 조 달러씩 풉니다. 주로 은행들을 통해서. 예. 자, 이렇게 봤을 때 2026년도 상반기에 돈이 엄청 풀리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이거를 왜 풀어야 되나요? 이건 제가 풀라고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기를 위해서, 미국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내년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선거 있죠? 여러분들 트럼프 여기서 치면 큰일 나요, 얘. 얘 큰일 나요. 트럼프 내년 선거가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뭡니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 엄청나게 가격 폭등한 상태로 맞이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미국이라는 데가요. 무서운 게 저렇게 어리숙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지지하고 비판하고 이러다가도 선거 딱 되면 뭐 하는지 알아요? 계급 투표예요. 나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줄 건데 이걸로 찍어요. 확 돌아서는 거죠. 그전에는 막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이데올로기적인 이슈 갖고 싸우다가 그때가 되면 딱 그러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자산 시장을 올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내년 상반기에. 바로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올해 11월, 12월부터 스타트해서 내년 상반기에 엄청난 규모의 돈이 풀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비트코인 불장이 상반기에 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1분기 정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안 오고 100입니까? 풀려진 유동성은 거품이 돼서 터지지 않는 한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어디로 날아가지 않는다고요. 증발돼서 구름으로 가지 않아요. 거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달라붙어서 불장이 1분기에 올 확률이 다들 그래서 높다고 하는 거예요. 탈 패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공유하시면서 코인 무료 증정, 98% 승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암호화폐 투자 전략 전자책 무료 증정 혜택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지금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안내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1분기에 비트코인 불장이 오고 이후에 1분기와 2분기 겹치면서 알트 불장이 오겠죠? 그러면서 2분기에 절정을 이룰 겁니다. 내년 4월, 5월, 6월 절정이 이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또 두 파로 나뉩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요. 여기서 두 가지 파로 나뉘는데, 한 파는 뭐라고 하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지난 다음에 요거까지 절정 오는 거 4, 5, 6 요때까지, 혹은 7, 8 3분기 일부 여름 뭐 요때까지는 불장이 온다. 오케이, 인정. 근데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자산 시장이 엄청 꺾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한 번 좀 꺾인 다음에 다시 갈 것이다, 다시 살려내려고 할 것이다. 누가? 트럼프가. 근데 우리 요 2분기 이후까지는 예상하지 말자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가서 자산 시장이 몰락을 하든, 아니면은 한번 잠시 조정한 다음에 다시 또 치고 나가건, 어쨌든 요 문제는 좀 더 시간이 뭐 1, 2월, 1, 2개월 지난 다음에 한번 또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탈 패턴이라고 한다면 1분기에 1, 2, 3에 비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알트 분장은 3, 4, 5 이렇게 겹쳐서 올 것이다. 예, 그래서 2분기에 절정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올라도 던지지 않으시겠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좀 오래 들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매도의 타이밍은 요때가 되겠죠. 3, 4, 5. 그쵸. 어쨌든 탈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스케줄에 저뿐만이 아니고 이 탈 패턴이라고 인정하는, 주장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어요. 예, 이거는 그냥 저 혼자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뭐 어제도 그랬었지만 특히 오늘 새벽에 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또한 한 명의 트레이더로서 대략 지난 4월, 제가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1년에 한두 번의 매수 기회가 오고 1년에 한두 번의 매도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오늘을 맞이하기 전에는 올해 2번 정도의 아주 재미난 매수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4월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 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물 시장에서의 30조 청산, 그때 이제 났었던 급락장, 10월 10일 전후였죠. 그 두 번이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수하기에 재미있는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 번째가 왔네요. 그러니까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격이 4월 달의 가격과 거의 비슷해지려고, 거의 4월 달의 가격이 100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110, 115까지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다리고 있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좀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피가 낭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들 얘기를 하는 게,
몇몇 그 언론 매체에서 바이낸스나 여기 보면 화면에 보는 거죠. 블랙락이 던졌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관계 당사자들과 인터뷰를 해보고 또 온체인 데이터들을 봤을 때 오히려 바이낸스나 블랙락이 던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가입을 하고 있던 개인이 기관의 고객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대형 플랫폼이 매도하는 주체로 오해받고 있다. 실제로는 그냥 이게 무슨 이런 대형 플랫폼에 상품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커스터디 자산을 보관해주는 역할을 할 뿐인데 고객들이 개인적으로 다 던졌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만큼 공포 심리가 아주 시장에서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기관이 매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고객이 매도한 거라는 거.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개미털기. 개미털기를 조금 고상하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그죠? 개미가 털렸어요. 개인들이 털린 겁니다. 고객들이. 기관이 턴 게 아니고. 이 부분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 매도가 아닌 기관의 고객의 매도다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개미털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된다. 지금은 전형적인 암호화폐 불장을 앞두고 있는 조정장입니다. 조정장이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개미털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이 개미털기라고 생각하는 건 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연준까지 나서서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부분 진짜로 그러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페드의 이정 플레이 파월 얘기하는 거죠. 연준의 파월. 말은 매파, 행동은 비둘기파. 그러니까 말은 그러지 않습니까? 12월에 금리 인하 보장되지 않는다. 라고 해요.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 말을 한 이틀 후에, 2일 후에 어떻게 했어요? 290억 달러. 이러면 40조 되는 돈이에요, 40조. 40조 되는 엄청난 돈을 은행을 통해서 뿌렸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했어요. 그죠? 말은 매파처럼 하면서 행동은 이게 얼마 만에 한 건지 압니까? 40조면 5년 만에 한 거예요. 5년 만에. 연준이 그동안 QT라고 해서 양적 긴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돈을 풀지 않았다고요. 근데 5년 만에 40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12월에 뭐 금리 인하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매파적인 말을 하면서 행동은 바로 비둘기파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개미털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개미털기예요. 자, 보십시오. 12월에 이자 보장 없다. 금리 인하 보장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얼마나 자산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모든 시장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뭡니까? 12월 1일부터 QT 중단하겠다라고 또 한편으로 말하고 또 어떻습니까? 행동은 40조를 뒤로 뿌려요. 그죠? 이게 바로 개미털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을 믿어야 됩니까? 행동을 믿어야 됩니까? 행동을 믿어야 돼요. 즉 뭐냐? 유동성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게 4, 5년 만에.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연준의 재무제표로 봤을 땐 3년 만에 양적 긴축 QT를 3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12월 1일부터 푼다는 겁니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되고, 즉 유동성을 공급을 시작했다는 얘기 뭡니까? 이제 불장이 온다는 거예요. 자산 시장에,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기관에 있는 공직자들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지금 개미털기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동은 실제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파월은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연준의 의장이다라고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 정치가 쪽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정치적입니다. 매사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겁먹어서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기관이 아니고 개인들이 지금 자산을 던지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폭락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그들이 바란 겁니다. 역시 매번 이렇게 속으세요. 그래도 적어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속지 않으셨죠. 지금 호주머니에 단단하게 그동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모은 암호화폐 호주머니에 파킷에 지갑에 잘 보관하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오고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공부하신 그 내공으로 인내심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인내심을 발휘하시는 분이 끝내 승자가 될 겁니다.
자, 볼게요. 파이코인 전망. V23 업그레이드 거의 완성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 결과로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죠. KYC 속도 엄청 빨라졌어요. 막 며칠 사이에 막 300만이 하고 막 엄청 빨라졌습니다. 몇십 배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ISO 2002 신청했죠. 이거는 뭐냐면은 국제 송금, 국제 결제 ISO 2002 신청을 했어요. 파이코인 팀이. 아주 잘한 거죠. 이건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국제 규약이에요. 송금, 결제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돈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국제 간. 여기에 관련된 표준 구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국제 거래를 할 거면 이거 따라야죠. 근데 역시 이거 했어요.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볼게요. 자, 우리 파이코인은 어때요? 오늘 아주 단순화 시킬게요. 다 빼고, 중요하지 않은 거 다 빼고. 6,500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채굴을 하고, 자, 보십시오. 요거 이제 완성이 돼서 RWA, 우리 파이코인 블록체인에서 제작할 수 있고, 디파이, 탈중앙 금융, 우리 파이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다 할 수 있고, KYC 속도 이렇게 계속 앞으로 빨라져서 지금은 한 2천만이 좀 안 되지만 6,500만 명 파이오니들이 다 보상을 받고 ISO 2002 신청돼서 이게 승인 떨어지고 했을 때 6,500만 명이 채굴을 하면서 이제는 탈중앙화 금융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탈중앙화 금융활동 뭐예요? 블록체인에서 예금 넣고 파이코인으로 적금 넣고 대출 받고 내가 대출 해주고 파밍하고 다른 코인이랑 쌍으로 묶어갖고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금융활동을 몇 명이 한다? 6,500만 명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저 그랬습니다. 항상 ETF에 상장이 안 되는 ETF에 들어가지 못하는 알트코인은 아마도 좀비 코인이 되거나 상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몇 개 예외적인 코인이 있는데 그게 파이코인이에요. 왜? 6,500만 명이 탈중앙 금융활동을 블록체인에서 한다면 언터처블이에요. ETF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6,500만 명이 탈중앙화 금융활동을 파이코인으로 한다? 예,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미래는 밝다. 일부 상장 폐지 뭐 얘기하고 이러는데요. 제가 SCP V23이 실패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대로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파이코인의 미래 전망은 매우 밝다. ETF 상장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사실 바이낸스 이런데 코인베이스 상장 될 거지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냥 6,500만 명이 파이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탈중앙 금융활동만 하나 해보세요. 그럼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파이코인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암호화폐를 6,500만 명이 채굴을 합니까? 그리고 그걸로 탈중앙 금융활동을 해보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 보유하신 분들, 채굴하고 계신 분들, 홀더분들 혹시 던지지 않았죠? 던지지 마십시오. 꼭 가지고 계세요. 물론 변수는 요겁니다. SCP V23 요 블록체인 업그레이드가 완성되느냐. 지금까지는 완성될 걸로 보고 그랬을 때 매우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코인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지금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안내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